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웹 3.0의 기술적인 환경과 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웹 3.0은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환경과 그 구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웹 3.0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웹 3.0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문제에 답을 해야 되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체인에 퍼블리싱 할 것이냐 멀티 체인에 퍼블리싱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고 타겟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단일 체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싱 할 때하고 멀티 체인에 퍼블리싱 할 때는 기술적인 구성 요소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특히나 멀티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보면 오프 체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체인에서 자산을 발행하면서도 전체 그 여러 개의 체인에서 자산의 공급량, 화폐의 공급량 같은 것들을 즉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브릿지나 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체인들을 연결하는 크로스 체인 솔루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단일 체인이냐 멀티 체인이냐 하는 문제가 단순히 이제 자산 레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컨텐츠나 서비스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단일 체인에 하는 게 맞을지 멀티 체인에 하는 게 맞을지, 투자자들이 혹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더 많이 접근하려고 한다면 멀티체인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멀티체인으로 하는 순간에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풀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 온체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어디까지 두고 무엇을 오프체인에서 작동하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즉 오프체인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 온체인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 온체인에서만 작동하게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를 안게 되느냐, 블록체인 자체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아직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그걸 기술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온체인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수용하기 위한 레이어 2 체인이라든지 또 그 자체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안들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웹3 기반의 게임들을 보면 게임 플레이 자체는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상 메커니즘만 온체인으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좀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뎁이야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상이 분배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로직이 다 오프체인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하게 기술적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웹3 애플리케이션을 PC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할 거냐,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할 거냐, 이거는 타겟팅하는 유저군이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PC 환경에서 이 웹3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모바일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적인 확산을 필요로 한다면 모바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모바일에서 지갑 UX하고 애플리케이션 UX를 통합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PC를 선택할 거냐 모바일 선택할 거냐, 모바일 선택했을 때 생기는 UX상의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또 기술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웹3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체인 상에다가 퍼블리싱을 할 건지 아니면 프라이빗 체인을 활용할 건지라고 하는 문제도 또 풀어야 되는 거죠. 프라이빗 체인이냐 아니면 그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만든 독자적인 메인넷이냐, 이게 약간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자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독자적인 체인을 만들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퍼블릭 체인은 때로는 가스비가 막 올라가서 그 트랜잭션 수수료가 막 올라가서 유저들이 예상치 못한 트랜잭션 수수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NFT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민팅하는 트랜잭션 하나가 한 20만 원 뭐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NFT 하나를 민팅할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면 애플리케이션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저에게 예기치 않은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게 곧바로 웹3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런 이유에서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빗 체인에서 발행된 토큰이나 자산들을 거래소들이 상장시켜주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소가 상장시켜 주려면 프라이빗 체인은 어떤 핸디캡을 안고 있냐면 그 안에 사용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담겨져 있는 가치, 통화나 에셋들, 디지털 크립토 에셋들이 가치 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거래소들은 할 수 있고 실제로 새로운 체인을 거래소가 하나 붙이려고 하면 새로운 노드를 하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높으면서 기대되는 수익은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애플리케이션들이 거래소 생태계, 즉 투자자 경제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안정적인 트랜잭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웹 3.0 애플리케이션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일 체인과 멀티 체인 측면에서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 단일 체인은 UX의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멀티 체인은 그 UX가 파편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투자자 경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단일 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단일 체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퍼블릭 체인으로 다양한 유저 풀이 있고 거기에서 발행되어 있는 토큰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단일 체인을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와 독자 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메인넷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에 전자는 사실은 기존에 담겨 있는 투자자 경제가 그 안에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투자자 경제의 확장성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 단일 체인의 경우도 그런데 멀티 체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중요한 동기는 여러 자산들이 많이 있고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새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돌림으로써 그쪽에 있는 투자자 경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곧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투자자 경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단일 체인이냐 멀티 체인이냐는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온체인 트랜잭션을 어떤 형태로든 날려야 된다면 이 온체인 트랜잭션의 가스비 경험을 파편화시키는 문제도 사실은 단일 체인, 멀티 체인에서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멀티 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를 가정해 보면 이더리움과 폴리곤 네트워크를 두 개 다 사용하는 하나의 웹 3.0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나는 때로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때로는 폴리곤에서 사용한다라고 친다면 문제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때 비용과 폴리곤에서 사용할 때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근데 같은 종류의 트랜잭션을 날렸는데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같은데 멀티체인 환경에서 이 가스비 경험이 파편화되면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멀티체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유저는 이 가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더도 갖고 있어야 되고 폴리곤에서 매틱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어느 한쪽에서 가스비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걸 양쪽으로 신경 써야 되는 유저 경험의 파편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저 경험을 통합해 줄 건가의 문제도 웹 3.0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온체인에서 사용하는 부분과 오프체인에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어디까지를 온체인에서 사용하게 하고 어느 부분부터 오프체인 사용을 하게 할 거냐라는 측면은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배 투명성 측면에서 오프체인의 분배 로직이나 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직이 오프체인에 있게 되면 신뢰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정말로 저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증거, 검증 가능한 증거를 블록체인상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하고, 그렇지 않고 뭐 누구의 게임 서버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제3자가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게임 회사를 믿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신뢰 확장 측면에서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온체인 지향성을 강하게 갖게 되면 사용자들을 획득하는데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만 가지고 오프체인에서 웹 3.0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면 사용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거기서 얻은 보상을 출금할 때만 지갑 같은 걸 사용하게 만들면 사용자 획득에서의 난이도는 매우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오프체인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 경험을 만들 때 그 난이도를 정말로 그게 되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만들려면 이 오프체인에서 얻은 보상의 가치가 상당히 커야만 그 온체인으로 나가서 그걸 이제 보상을 실현하고 뭐 거래소에서 팔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상 웹 3.0 애플리케이션을 쓰고는 있지만 웹 2.0 유저에 머물러 있는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유지되게 되는데, 이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요, 더 이상 이게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획득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크립토를 오프체인에서 받은 포인트 자체가 일정한 수준의 보상으로서의 효과를 계속 그 심리적 상태를, 동기부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온체인에서 하게 되면 트랜잭션 비용의 부담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생기게 되죠. 이 트랜잭션 비용이 만약에 받은 보상에 비해서도 더 커지게 된다면 문제를 안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은 웹 3.0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당장 지금 엄청 싸졌지만, 트랜잭션 수수료가 엄청 싸졌지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웬만한 트랜잭션 하나 날리려고 하면 뭐 400원에서 많게는 한 1,000원, 뭐 또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금세 5,000원, 10,000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트랜잭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부담을 하면서까지 정말로 이 웹3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할 거냐,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PC냐 모바일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타겟 마켓의 측면에서 이 웹3 애플리케이션의 타겟 마켓이 어디지? 라고 생각할 때, 선진국 시장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뭐 PC를 사용하든 모바일 사용하든 큰 문제가 없고, 물론 사용 시간 측면에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게, 모바일로 퍼블리싱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PC 사용의 접근성이 그렇게 선진국 시장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저개발국 시장에서 만약에 큰 사용자 숫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자 경제를 크게 늘리고 싶다면 PC를 선택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갑 UX와의 통합성 측면도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퍼블릭 체인이냐 프라이빗 체인이냐 문제인데, 프라이빗 체인을 하면서 이 인프라, 블록체인 인프라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라이빗 체인이 어찌 보면 몇몇의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화된 서버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드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가 사실상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공급자가 블록체인 인프라, 즉 메인넷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진화시키면서 정말로 문제없이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고정 비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인프라 레벨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투자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제일 크게 이
웹 3.0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이 이 프라이빗 체인에 대한 동기를 느끼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경험이 퍼블릭 체인으로 나가면 들쭉날쭉해지거나 또 특히나 멀티 체인으로 간다면 그걸 파편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사용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 웹 3.0 애플리케이션 퍼블리셔들에게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웹 3.0 애플리케이션 공급자들은 지금 사용자 생태계, 즉 사용자 경제를 키워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유저가 사용자 경제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블록체인 산업 안에 충분히 만들어져 있느냐,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로 판단은 저는 아직은 그게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투자자 경제를 올리는 데는 충분히 성숙된 수준의 기술적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사용자 경제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사용자는 불편하고 여전히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면서 신뢰가 확장 가능한 그런 인프라 환경은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웹 3.0의 사용자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